그러면 DC는 뭐지? 주가 아니에요. 주는 아니에요? 예, 주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1964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대통령 못 뽑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 뽑지도 못해요? 선거인단 투표를 못 해요. 아. 주가 아니니까. 그렇지, 대통령 그렇지. 선거인단이란 건 주의 권리예요. 그러네. 예, 연방 정부에 소속돼 있는 주의 권리예요. 주가 아닌 곳은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상원 의원 없어요. 한 주에 2명씩 배장해 주잖아요. 없어야지. 없어요. 예. 근데 하원은 상원과 달라서 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뽑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는 이제 시의회는 있죠. DC 시의회는 있는데 네네.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럼 누가 승인을 하냐? 꽤 오랫동안 이제 연방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이게 뭐냐? 말도 안 된다. 우리도 그러면 뭔가 좀 달라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미국 헌법상에서는 그걸 받으려면 주가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주 승격을 1980년대부터 추진을 합니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함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나라를 가시네요. 네,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네. 나라. 그런데 이제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다루고 있다가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이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쪼개서 잘라서 한번 보자.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요만한 과도를 들고 큰 고기를 이렇게 한번 썰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마 또 워낙 많이들 살고 계시니까 네. 본인 살고 계신 지역 나오면 아마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보면은 이거 맞나요? 박사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입니까? 예, 미국입니다. 네. 예, 미국. 예. 미국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분들 제일 잘하는 나라, 제일 편하고 제일 익숙한 나라. 그렇죠. 미국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가장 미국스러운 나라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국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에서 새로 블록버스터 영화 DC나 뭐 이제 이런 데서 뜨면 우리가 먼저 개봉하기도 우리가 하고. 개봉하고 뭐 아주 성적이 좋고 되게 싱크로가 높은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그래서 미국을 되게 잘 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미국 이야기하면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이야기하면 막 나도 한마디 너도 한마디 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미국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 지금 DC에서 하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뉴욕이나 LA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미국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 친구는 주로 이제 한국 기업들 미국 진출 관련해서 이제 일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딱 왔는데 좀 지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미국이 됐고 미국과 관련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미국을 좀 들여다보자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네. 뭐 본격적으로 이 포크 들기 시작하면 뭐 몇 년이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뭐 미국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또 이제 연방 정부 정치 막 이게 도저히 뭐 테크 기업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스테이츠 국가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 주에 대해서 한번 주별로 잘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5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컨텐츠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제 워싱턴 DC, 나 뭐 푸에르토리코까지 합하면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각 주들을 앞으로 이제 그것도 재밌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하다가 미국 한 주도 그냥 슬쩍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뭐 유럽 몇 나라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진.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제 뭐 자체적인 헌법도 있지. 선거도 다 하지. 심지어 이제 방위군, 군사력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주방위군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 미국 주는 한 나라로 간주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별로 또 스토리가 또 있는 어마어마하게 데들도 많습니다. 많고요. 어마어마하게 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 연속적으로 못 하겠고 한 주씩 이제 잘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 주씩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미국의 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네.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으로 한번 미국 일단 뭐 큰 나라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예, 얼마나 지난주에 큰지. 이제 그 캐나다 이야기를 했었죠. 네. 캐나다가 998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2위라고 했는데 미국은 983만 킬로미터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이를테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뚝 들어가면 거의 이제 사이즈가 이제 네.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한 절반, 네. 뭐 좀보다 크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미국 인구는 뭐 3억 3천만 명. 3억 3천.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텍사스 아니에요? 텍사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가 더 커요? 예, 알래스카가 이제 172만 이제 제곱킬로미터니까 예, 알래스카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 17배. 예, 텍사스는 알래스카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요? 예, 텍사스는 이제 한 70만 정도 돼요. 반도 안 되네. 예, 반도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도에서는 보통 보면은 미국 본토는 이만큼 크기로 놓고 부족하잖아요. 면적이 부족하니까 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래스카를 따로 뚝 띄어서 따로 표시하다 보니까 알래스카가 큰가? 작은가 감이 잘 없는 거죠, 보면은. 알래스카를 실제 사이즈로 그려보면은 막 여기 이만큼 붙어 있어야 되니까 지도 모양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작게 줄여가지고 별도의 스케일로 달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주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캐나다가 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지도를 잘 보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딘가 워싱턴 주하고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안 다 있어요,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알래스카만 해도 실제로 보면은 프랑스 3배. 그걸 러시아한테 산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산 겁니다, 보면. 야, 그 넓은 땅. 만약에 알래스카가 지금도 러시아 땅이었다 생각하면 참 세계 역사가 이상하게 바뀌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큰 곳은 텍사스 69만 5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본토에 있는 주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캘리포니아. 예. 42만 뭐 제곱킬로미터 정도니까. 그러면 얼추 이제 여기까지는 한국 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많이 알고. 예. 네. 그러면 네 번째는 도대체 어디지? 남부 쪽 어디 같긴 한데 느낌은. 남부. 오히려 서부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네 번째로 큰 주는 이제 몬태나입니다. 몬태나. 몬태나? 예, 몬태나. 소고기 많이 나는데? 예. 뭐 이제 캐나다랑 접경하고 있는 네네네. 몬태나주. 몬태나주가 이제 사이즈가 3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렇게 커요? 독일보다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야, 몇 나라 이렇게 예. 거기 막 집어넣는 것도 재밌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큰 나라로 따져 보면은 뭐 뉴멕시코, 뭐 애리조나, 네바다, 뭐 콜로라도, 오레곤, 와이오밍 이런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의 동네,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구가 제일 적은 주가 네. 이제 와이오밍인데 땅덩어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한 2배 반 정도 되는 25만 제곱킬로미터. 와이오밍이 아마 약간 좀 와이오밍이 이제 지도에서 왼쪽 위죠? 보시면은 그렇죠. 몬태나 아래쪽이 네. 이제 와이오밍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면. 네. 예. 정말 바람의 동네, 바람밖에 없다. 미시간 이쪽도 바람 많이 부는데. 그렇죠. 시카고. 미시간도 바람이 많이 네. 불죠. 그렇죠. 아주 악명 높죠. 겨울철 되면. 네. 그래서 미시간 같은 경우는 또 땅은 이제 전체 면적은 25만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전체 면적의 40%가 또 호수로 이루어진 거기 참 호수 큰 거 있죠. 오대오를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큰 주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체로 남쪽 아니면 서쪽에 좀 큰 주들이 많네요. 주로 서쪽들이 많죠. 남쪽, 네. 서쪽.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규로 편입된 주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크고 오래전부터 있던 주들은 작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1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작은 주는 뭐가 있냐? 네. 켄터키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살짝 큽니다. 10만 4천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켄터키가 우리보다 살짝 큰 사이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작은 주가 이제 13개 정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인디애나, 뭐 메인,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웨스트 버지니아, 뭐 메릴랜드, 하와이, 뭐 쭉 해가지고 뭐 뉴저지, 코네티컷, 뭐 델라웨어, 그리고 제일 작은 주인 로드 아일랜드까지. 대체로 동북 쪽이 많네요. 이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작지만 네. 미국 전체에서 보면 주 인구 밀도로 따지면 또 1등하는 뉴저지가 예, 빠글빠글 모여 있는 그 뉴욕에 끼고 있어서 그런 예, 거죠. 그렇죠.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 제일 작은 주는 어디냐?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는 여기 동쪽에 있는데 찾아보기가 이제 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작죠 보면은. 네네네. 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제일 작은 주라서 네. 이제 3,999 제곱킬로미터, 4,000 제곱킬로미터 좀 안 되죠. 그러니까 4,000 제곱킬로미터 주인데. 예, 준대. 그러니까 서울의 한 6배 조금 넘는 거죠. 아, 예. 되게 작네 진짜 여기는. 예, 로드 아일랜드는 그래서 막 휙 지나가면 지나갔다. 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정도로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작은 주도 한 주니까 상원의원 2사람. 아. 예. 그다음에 제일 큰 알래스카. 하지만 사람 없는데도 상원의원 2사람.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2사람. 예, 캘리포니아도 2사람. 뭐 이런 곳이 이제 미국인 거죠. 네. 그래서 인구로 따지면 제일 많은 주가 어딜 것 같으세요? 인구. 네. 아 뉴욕주 아니면 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인가? 캘리포니아가 당연히 이제 압도적으로 아, 1등입니다. 압도예요? 예, 네. 캘리포니아 주가 3,900만. 캐나다 인구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데고 아. 캘리포니아가 1등, 텍사스가 2위, 3천만. 텍사스도 인구. 3천만 정도 되고요. 플로리다가 요즘에 계속 인구가 폭증하는 주입니다. 플로리다요? 예. 요즘에 사람들이 추운데 싫어해요. 그래서 다 내려옵니다. 따뜻하게. 예. 그래서 플로리다는 무조건 에어컨에 감사해야 되는. 아. 예. 에어컨 덕택에 이제 삶이 가능해진 주가 남부주인데 플로리다가 한 2,200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이 1,900만.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한 1,200만. 뭐 이 정도 돼요, 보면은. 아 뉴욕, 뉴저지를 좀 합쳐야 좀 어느 정도 할 만하겠구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인구가 제일 작은 주는 어디냐라고 보면은 아까 로드 아일랜드 아니에요? 아, 로드 아일랜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와이오밍이 제일 작습니다. 와이오밍 꽤 큰데? 덩치는 크죠. 와이오밍은 아. 이제 그 25만이니까 대한민국 2배 반인데 아 근데 인구가 제일 적어요? 58만.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바람밖에 없는 그런 곳이고. 예전에 제가 그 미시건에서 차 타고 막 이렇게 갈 때 예. 와이오밍을 거쳐서 갔거든요. 아이고야, 횡단하셨군요. 보면. 예. 그 차 타고 이제 미국을 이제 횡단했는데 네. 한번 가도 그 와이오밍이 진짜 너무 이게 도로만 있어갖고 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다가 한참 가다가 겨우 하나 이제 모텔 잡아갖고 예. 거기서 잤는데 그 모텔 주인분이 한국계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어쩌다 거기까지 또 가셨나요? 그분. 그러니까 아주 반가웠습니다. 와이오밍.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와이오밍은 우리 걱정 없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야 뭐 걸리든 그렇죠. 말든하지. 네. 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몬트 뭐 64만, 버몬트. 알래스카 73만, 뭐 노스다코타가 77만, 사우스다코타가 90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서부 지역에 있는 그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적은 편, 100만 미만 주들이 이렇게 야, 몰려 있다. 우리나라 광시만도 못한 거네, 그죠? 그렇죠. 그 넓은 주에. 그런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주에 사시는 분들은 야, 세계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감이 전혀 안 오시겠다. 뭐 미친 소리야? 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땅인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이 없지 세상에 땅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네가 이제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50개 주는 이제 보면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 예. 연방에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 연방에 네. 누가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손들고 가입했냐. 예, 이 서열이 있는데 어디지?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1878년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12월에 가입했던 이제 델라웨어주가 이제 1위. 델라웨어가. 델라웨어가 1번입니다. 보면은 1번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성조기에 보면은 13개 줄이 첫 번째. 맨 처음에 13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790년까지 가입한 주가 이제 1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주는 특별히 이제 13개 줄로 네, 특별히 네. 예우를 하죠. 네. 원래 원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들은 이제 또 쪼개지는 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켄터키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에서 떨어져 나가서 켄터키가 된 거고. 아, 그래요? 예, 테네시 같은 경우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그다음에 미시시피 같은 경우도 조지아에서 떨어져 나가서. 메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서로가 합의를 봐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그냥 우리 따로따로 할 건 아니고, 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이제 주들이 하나씩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 주 이름들을 잘 보다 보면, 아 그래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겠어 하는 이름도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그거는 이제 뭐 스페인어 옛날에서 네. 나왔던 것 같고, 뭐 조지아주 이런 거 같은 경우 왠지 이제 유럽 사람 이름에 딴 것 같다.
조지아. 그렇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데서 땄겠지. 뭐. 예,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든단 말이죠. 보면은. 워싱턴 뭐 이런. 예. 그런데 이제 동부 쪽은 좀 그런데 이제 서쪽이나 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도대체 저주 이름들은 왜 만들어졌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미시건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와이오밍 도대체 이거 왜 이럴까? 뭐 뉴멕시코 이런 건 너무 멋대가리 없는 이름이니까 뭐 뉴자 붙여서 뭐 네네네. 이렇게 금방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따져보면 50개 주에서 한 24개 주는 이제 원주민 그 지역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 이 동네를 부르던 그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네네네. 이제 보시면 되겠고 22개 주 주로 이제 뭐 동부 쪽에 있는 이런 주겠죠. 이런 주는 이제 유럽 쪽에서 언어였던 거고 한 6개 주는 잘 모르겠다. 근본이 없어요? 우리 왜 이렇게 어디서 왔지? 보통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주는 현재 50개 주인데 네. 그러면 이제 50개에서 끝났냐? 음.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늘어요? 더 늘 가능성도 있어요. 뭐 분리를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외부에서 또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륙 전체를 지금 이제 다 주로 채웠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람이 없는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 너는 주는 아니고 준주, 테러토리라고 불렀죠, 이제. 그랬어요? 예, 지금도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준주가 있죠. 저 위쪽에 사람 거의 안 사는 동네들은 주가 아닌 이제 테러토리라고 따로 부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자치 정도를 이제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일정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성인 백인 남성이 한 6만 명 정도 넘으면 주로 신청을 이제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다. 그래요? 예, 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백인 남성 6만 명.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주가 계속 늘었냐? 네. 19세기 후반 때 미국 성조기를 보면 45개입니다. 별이. 예, 45개 주였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주들이 늘어났죠. 5개가 더. 뭐지? 하와이인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는 1959년에 이제 하와이하고 알래스카가 알래스카. 예, 59년에 이제 별도로 들어오면서 50개가 됐고요. 49번, 50번을 찍은 거고. 그럼 그 전에 몇 개가 더 있을 텐데 누구냐라고 하면 오클라호마. 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가 46번째. 그래서 1907년에 가입을 했는데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오클라호마는 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지역이 이제 원주민 이제 구역으로 돼 있어요. 네. 그쪽에 다 몰아넣은 거죠. 옛날에. 지금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백인들 위주로 간주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을 주로 넣어줘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감성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렇게 사람이 정말 없어서 있던 동네들이 이제 1912년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뉴멕시코는 저 멕시코 땅 뺏고 그 다음에 그 옆쪽이 옆쪽으로 예. 텍사스 옆쪽이 이제 뉴멕시코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곳이 이제 그 50개 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지도에 보이는 이게 미국 전부 다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영토는 이보다 더 넓습니다. 해외 영토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미국 괌 같은데. 그렇죠. 괌 항상 미국 공식 문서를 보면은 괌, 북 마리아나 이렇게 돼 있죠. 괌 점 찍고 북 마리아나, 노스 마리아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마리아나 제도. 예. 그래서 괌 따로, 마리아나 따로입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데도 있고, 뭐 잘 아시는 푸에르토리코. 거기도 미국 영토 들어가요? 미국령으로 됩니다. 현재 보호령 정도 보호령. 되니까. 그 다음에 카리브해에 있는 버진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네시아 제도 쪽에 보면은 미국령 사모아. 네네. 예,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국령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사이판도 미국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해외 영토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원체 큰 나라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이제 부르는 명칭이 좀 우리 감성하고 좀 다릅니다. 우린 뭐 영남, 호남, 뭐 중부 지역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보통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를 이제 뭐 4개, 5개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죠. 뭐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미국은 이제 인구 센서스, 미국이란 나라는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을 알고 발전해온 나라잖아요. IT도 사실 센서스 하면서 발전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미국을 구별할 때는 이렇게 서쪽, 서부, 웨스트, 그러면 태평양 연안 지역이 있고 그 마운틴이라고 써 있죠. 산 많은 뭐 콜로라도라든지 이제 애리조나부터 뉴멕시코 이런 지역들. 이렇게 쭉 있는. 여기를 이제 마운틴
이렇게 부릅니다. 산. 아 지역 이름은 예, 마운틴이요? 동네로 그냥 이렇게 불러요. 아 크게. 관습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영혼함 부르듯이.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서도 태평양 연안 세 개주, 뭐 위에서부터 워싱턴, 뭐 오레곤, 캘리포니아. 여기는 이제 퍼시픽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는 거의 섬처럼 취급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서부 이 세 개주는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요 지역을 묶어서 서부라고 부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서부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이제 미드웨스트 지역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미네소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주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보면은. 네네네. 예. 근데 여기도 보면은 미드웨스트라는 지역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노스 센트럴이라고 부르죠. 북중부라고 부릅니다. 북중부인데 웨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 보통 그렇죠.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데 중부 중에 위쪽인데 그렇죠. 거기 동서를 나눈다는 동서를 거죠? 나누는. 그러면은 이제 남쪽도 있느냐? 그렇죠. 남쪽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우스, 미국 남부라고 보통 부르는 지역이 요즘에 많이 뜨죠. 그러면 사우스 센트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것도 여기도 다시 웨스트, 이스트 나누고. 그러면 그 동쪽에 이제 대서양이랑 자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이 북부 지역도 이제 대서양이랑 닿으니까 남대서양 남부 지역이라고 부르는 사우스 애틀랜틱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뭐 조지아라든지 플로리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밑에 쪽에 이제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붙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동부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식 축구 볼 때 이제 뉴 잉글랜드. 네. 그럼 뉴 잉글랜드라는 주는 없잖아요. 그럼 뉴 잉글랜드는 뭐냐? 처음에 이제 독립했을 때 있던 주들 중에서도 이제 북쪽에 붙어 있는 요 주들을 묶어가지고 보통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죠. 보면 처음서부터 주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았던. 예, 그래서 뉴 잉글랜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을 나누는 기준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이제 뉴욕이라든지 뉴저지 뭐 이런 지역들이 미들 애틀랜틱이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예. 미국 사람들끼리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크게 안 하고 어디서 왔어 그러면 서부. 나는 중서부. 남부. 예, 남부. 뭐 보통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머지는 다 동부. 대충 이렇게. 뭐 이런 것 따라서 또 뭐 무슨 사투리나 뭐 그렇죠. 문화 이런 것도 좀 다르겠네요.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잘난 척하는 또 어느 동네 뭐 이렇게 저렇게 있죠 보면. 네. 예, 이야기만 해도 뭐 사실 몇 주를 이제 할 수 있을 네.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죠. 미국이 세 개가 있던가요? 미국은 6개 시간대를 씁니다. 그렇게 넓진 않지 않아요? 더 넓죠. 왜냐면은 서쪽서부터 이제 동부. 네. 예. 한번 볼까요? 여기 미국 보면 동부 표준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중부시가 중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 마운틴이라고 아까 부르는 요 지역이 있고, 태평양. 예, 캘리포니아주 태평양 표준시가 있고. 그게 시간대가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알래스카, 하와이 이렇게 이제 알래스카, 하와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각 시간대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 시간대에 맞춰서 이쪽에서는 이미 투표 다 끝나서 개표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직 투표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가장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하나였어요? 네, 시간대가 하나잖아요. 넓은데 중국도? 네. 그래서 이제 베이징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의 시간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 저쪽은 아직 해 뜨려면 한 4시간 남았는데 그래도 벌써 아침에 다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북경에서는 해가 졌는데 여기는 아직 해가 쨍쨍인데 퇴근이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 경계 여길 딱 지나가면 시간대가 한꺼번에 7시간인가 튀어요. 그래요? 예. 와, 이거 너무 좀 중국도 문제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크다 보니까 이 시간대가 또 딱 주 경계를 따라가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시간대를 색깔대로 표시해놨는데 그럼 주 내에서도 주 바뀌어요? 내에서도 바뀌어요. 이거 좀 약간 복잡하겠는데? 예, 그래서 15개 주가 이제 2개 이상의 시간대를 이제 쓰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나라죠. 그러네요. 예. 나라가 넓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를 정리한 게 결국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기차 때문에. 그거 되게 헷갈리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기차 때 시간에 맞춰서 뭐 선로도 바꿔야 되고 사고가 안 나잖아요. 처음에 수많은 사고가 났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 최소한도 선로를 운영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시간대를 해야 너가 여기 도착하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다음 선로를 바꿔야 그 다음 시간에 오는데 각자 시간이 안 맞으면 백발백중 사고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철도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시간대를 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이제 철도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지다가 이것들을 이제 1918년 3월달에 이제 표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뭐 동부표준시 뭐 이런 그렇죠. 게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 의회에서 네네네. 정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미터법 싫어하잖아요. 미터법은 싫어하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는 되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니치 중심으로 한 지금 자오선에 따라서 네. 이렇게 나눈 시간대를 제일 열심히 받아들이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것도 이 뉴욕에선 예를 들면 뭐 오전 9시 개장인데 네. 뭐 시카고 선물시장은 뭐 또 다르고, 예, 또 다르고. 캘리포니아 가면 또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천차만별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될 테니까 그렇죠. 되긴 하지만 개장 시간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법정 드라마, 뭐 법정 소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늦었네. 그런 게 또 거기서 나와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다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하와이에다 집어넣어. 뭐 이제 이런 이제 재밌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국내선 타고 다녀도 시계 다시 맞춰야 되는. 요즘에야 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주가 하나의 국가다라는 네. 점을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자체하고 미국 주를 자꾸 이렇게 1대1로 매칭하려고 보면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이 나라 독자적인 나라고 이 나라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속편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다 똑같이 헌법이 있고 각 주별로 네, 행정, 입법, 사법 다 독립해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냥 나라가 있고 그걸 이제 잘 나눠서 이제 어느 지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각 지역별로 다 있고 그렇죠. 지역이 하나의 국가처럼 돼 있는데 모여서 이제 그렇죠. US가 된 거예요. 모여서 유나이티드가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일부 권한을 주들이 헌법에 따라서 넘겨주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지사 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4년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때마다 이제 주지사 일부 지역들이 이제 선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든 주가 4년은 아니에요. 주지사가요? 예. 49개 주는 4년인데 딱 한 개 주. 그래요? 예,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또 2년이에요. 2년이에요? 네, 2년이에요. 2년마다 선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2년이야.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해가지고 3번 연임하면은 더 이상 출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12년을 그렇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연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을 하고 뭐 3번을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를테면 12년 한 다음에 4년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예.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막 주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는 연속으로 몇 번 안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평생 몇 번 한 이걸로 제한하는 주도 있어요, 보면은. 그걸 또 묶는 주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의회도 그럼 당연히 미국이니까 상원, 하원 다 이렇게 있지. 네. 라고 생각하는데, 네브라스카주 같은 경우는 단원제예요, 우리처럼. 주 상원의원 하원은 없고 그냥 하나예요. 네브라스카주 의회. 주의원. 주의회 하면 끝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법정 드라마나 뭐나 보면은 막 검사들이 막 선거에 신경 쓰잖아요.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예. 판사와 검사도 선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룰이 다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주 밑에는 뭐지? 행정 단위가? 주 밑에. 예. 카운티 아니에요? 그렇죠. 카운티. 네. 카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티. 그러니까 카운티가 대충 우리 도쯤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를 주를 만약에 도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카운티가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그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은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주가 하나의 국가라고 보면 그렇죠. 카운티가 도쯤 된다. 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시티, 타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시티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개의 카운티가 하나로 될 수도 있고 한 카운티가 그냥 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시가 크면 그냥 그거 하나가 카운티로 그렇죠. 되기도 그런 경우 하고. 한 카운티가 바로 그냥 시티로 되면은 인디펜던트 시티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카운티가 합쳐진. 시 안에도 카운티가 여러 개가 있기도 그런 해요. 개념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큰 동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법에 의해서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내가 뭐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거죠. 인구 5천만이잖아요. 제일 인구 많은
그러면 한 주가 아까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예, 인구 많으니까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많은 그렇죠. 이제 하원 의원 수. 그다음에 그 상원 의원 당연히 2석. 거기다가 경제력 보면은 짱짱해. 그렇죠. 정말 캐스팅 보드 휘두를 수 있는 나라죠. 그러면 아무나 가입하면 다 되느냐? 사실 미국 연방의 가입은 미국 의회가 오케이를 하면 그냥 돼요. 그래요? 네, 미국 의회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됩니다 보면. 연방 의회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주들은 보면은 기존 주에서 갈라지면서 우리 갈라졌으니까 들어갈게요.라고 해서 들어온 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그 연방 정부가 땅을 샀는데 루이지애나 같은데 뭐 땅을 샀는데 일단 땅 사놓고 보니까 거기 뭔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 만들게. 라고 그래가지고 머릿수 됐으니까 주로 된 이런 데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입은 이렇게 되는데 탈퇴는 되느냐? 탈퇴 되게 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남북 전쟁 이전에 이게 탈퇴가 있느냐? 야 가입만 되지 탈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조폭이냐? 그렇죠. 근데 뭐든지 이렇게 뭔가 합쳐놓으려고 하면 탈퇴 얘는 먼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EU에서도 영국이 나간다 그랬을 때 잠깐만 탈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한 것처럼 다들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나가는 상황까지는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전쟁 이전에는 이게 연방 헌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논쟁들이 되게 많았다가 전쟁 이후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1869년에 탈퇴 권리는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땐 네 맘대로지만 나갈 땐 네 맘대로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50개 주 가운데서 그럼 더 늘어나려면 어디가 더 늘어나느냐? 그러면 유력한 두 곳이 있죠. 한 곳이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다른 한 곳은 DC. DC요? 네. 워싱턴 DC? 예.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 연방 정부가 특정 주, 이를테면 원래 이 DC 같은 경우 버지니아 주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연방 정부의 수도가 버지니아 주에 있으면 당신은 아직 연방에 힘이 없던 시절인데 버지니아 주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로 딱 띄워가지고 백악관, 의회, 연방 정부 건물 이런 데는 다 여기 지어. 여긴 누구 땅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DC는 뭐지? 그러면 주가 아니에요. 주는 아니에요? 예, 주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상원의원, 하원 이런 거 없고? 없죠. 그래서 1964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대통령 못 뽑았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뽑지도 못해요? 선거인단 투표를 못 해요. 주가 아니니까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건 주의 권리예요. 그러네. 예, 연방 정부에 소속돼 있는 주의 권리예요. 주가 아닌 곳은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아니니까 상원 의원 뽑어요. 상원 의원이 한 주에 2명씩 배정해 주잖아요. 없어야지. 없어요. 근데 하원은 상원과 달라서 이제 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뽑을 수는 있어요. 그걸 이를테면은 이제 저 괌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도 옵저버로 뽑을 수 있어요. 하원 의원에 가서 멀뚱멀뚱 이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발언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래서 시의회가 여기는 이제 시의회는 있죠. DC 시의회는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그럼 누가 승인을 하냐? 꽤 오랫동안 이제 연방 의회가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우리는 분명히 뭐 말도 안 된다. 우리도 그러면 뭔가 좀 달라. 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 미국 헌법상에서는 그걸 받으려면 주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 승격을 이제 1980년대부터 추진을 합니다. 생각해 못할 것도 없죠. 인구도 많고.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 단지 이제 연방 정부가 있으니까 뭐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만 좀 달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안 해줘요? 왜 쉽지 않냐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이 DC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 동네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계 이민자들이 많아요. 아프리카계 이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를 주는 순간 그러면은 일단은 상원의석 2석 먹고 들어가는구나. 먹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맨날 상원의원은 막 49대 51 이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2석 디폴트로 딱 갖고 가면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993년에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 한번 됐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노력을 해서 2020년에 이제 다시 하원을 통과를 했어요.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에서는 어린 반프런치 없는 소리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은.
미국은 특히 이제 그 대선 때만 되면 그 복잡한 그 선거 제도 때문에 네. 그거 공부하느라고 한참이에요. 예, 한참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주는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각 주의 동등한 권리 때문에 인구 비례냐 아니면 각 주의 동등한 권리냐 이게 충돌을 했던 게 미국 처음에 재헌의회 때부터 충돌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덩치 큰 주는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많았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원은 인구대로 가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딱 되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제일 많은. 그 다음에 대신 상원은 작은 주, 큰 주가 똑같이 두석. 그래서 선거인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합한 머리수만큼이 각 주에 이제 주어지는 거죠. 네네. 네. 미국 예. 거대한 컨텐츠의 작은 문을 오늘 좀 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 계신 분들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앞으로 많이 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미리 이렇게 잘 굽신굽신해야지 안 그러면 혼나기 딱 좋습니다. 과연 미국에 또 미국은 아마 주별로 저희가 좀 다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룰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게 다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주부터 갈지 한번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 아주 개괄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고요. 미국 컨텐츠도 한번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